1999년 가을 지방국립병원 야간병동의 복도는 언제나처럼 쓸쓸했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그곳에서 한서진은 묵묵히 자신의 몫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32살, 이제 임신 7달째에 접어든 몸으로 밤새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죠. 한서진 간호사, 3병실 할머니 링거 교체 부탁해요. 동료 간호사의 목소리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어요. 불룩해진 배를 살짝 감싸며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던 간호사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저 사람 정말 신기해. 남편도 없이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지?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겠네. 요즘 젊은 사람들 참.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환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을 서진은 들은 척하지 않았어요. 이미 석 달째 듣고 있는 소리였거든요. 처음엔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났지만 이제는 그냥 공기처럼 스쳐 지나가는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3병실에 들어서니 70대 할머니가 힘없이 누워 계셨어요. 할머니, 링거 갈아드릴게요. 아이고, 고맙다. 그런데 얘야, 너 몸이 많이 무거워 보이는구나. 언제 나올 예정이니? 다음 달 말이에요, 할머니. 혼자서 힘들겠다. 애 아버지는 어디 있어? 할머니의 순수한 질문에 서진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아이 아버지 이야기는 정말 아무에게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잘 키울 수 있어요. 에구, 기특한 것. 요즘 세상이 좀 각박해도 너처럼 씩씩한 아이들이 있어서 다행이야.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서진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병실을 나서자마자 다시 차가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서진, 잠깐 와봐요. 수간호사 박명순의 목소리였어요. 40대 후반의 박명순은 이 병동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이었죠. 서진은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앉아요. 할 말이 있어서. 네, 수간호사님.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 때문에 병동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고 있어요. 환자들도 동료들도 다 눈치 보고 있고. 서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아픔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병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 줄 알아요? 환자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아요. 미혼모 간호사가 아픈 사람들을 돌본다니. 하지만 제가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해서. 그건 인정해요. 당신 실력은 나쁘지 않아. 하지만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병원 이미지. 박명수는 서류를 뒤적이며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다음 달부터는 야간 전담으로 배치할 생각이에요. 낮에는 면회객들도 많고 다른 직원들도 많으니까. 밤에는 그래도 조금 나을 거예요. 야간 전담이요? 네. 그리고 출산휴가 끝나고 복직할 때도 당분간은 야간만 하는 걸로 하죠. 서로서로 편하게.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것이 배려인지 차별인지 분간조차 되지 않았거든요. 그냥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병원을 나서는 길, 서진은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임신 7달의 몸으로 야간 근무를 계속한다는 것, 그것도 혼자서 말이에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요? 이 병원을 그만둔다면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임신한 미혼모를 반겨줄 직장이 과연 있을까요? 집에 돌아와 작은 원룸에 앉아 있자니 더욱 적막했어요. 냉장고 위에 붙여놓은 초음파 사진을 바라보며 서진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아이는 뱃속에서 살짝 움직였어요. 마치 괜찮다고,
함께 견뎌보자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훔치며 다음날 근무 준비를 했어요.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시선을 받아도 견뎌내야 했으니까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날 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언제까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2000년 새해가 밝았지만 서진에게는 더욱 어두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임신 8달째에 접어들면서 몸은 더욱 무거워졌고 병원 내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한서진 간호사, 오늘부터 응급실 야간 지원 나가세요. 박명순 수간호사의 지시에 서진은 깜짝 놀랐어요. 응급실은 그나마 편했던 일반 병동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거든요. 수간호사님, 제가 임신 중이라서 응급실은 좀. 임신했다고 특별 대우 받으려고 해요? 다른 간호사들은 다 바쁘게 일하는데 당신만 편한 곳에서 일할 순 없죠. 박명순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적대감이 묻어났어요. 사실 서진이 모르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지난주 병원장 회의에서 미혼모 간호사 문제가 공식 안건으로 올라왔다는 걸 말이에요. 박수 간호사, 그 간호사 언제까지 둘 건가? 환자 가족들이 불편해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 병원 이미지상 좋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미혼모가 환자를 돌본다니. 그렇다고 함부로 자르면 노조에서 문제 삼을 텐데. 그럼 본인이 그만두도록 유도하는 수밖에. 박명수는 그 회의 내용을 고스란히 실행에 옮기고 있었던 거예요. 응급실 첫 근무날 서진은 새벽 2시경 실려온 교통사고 환자를 담당하게 됐어요. 피투성이가 된 환자를 보며 가족들이 울부짖고 있었죠. 간호사님, 우리 아들 살릴 수 있죠? 제발.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서진이 정성스럽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을 때 환자 아버지가 서진의 배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간호사가 임신했네? 그것도 꽤 많이. 네, 하지만 업무에는 지장 없이. 아니, 결혼 반지도 안 끼고 있고. 혹시 미혼모세요? 순간 응급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환자 가족들까지 모두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환자가. 야,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닌가? 미혼모가 우리 애를 만지고 있다고? 병원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고용할 수 있어? 환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서진은 손이 떨렸지만 계속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환자 아버지는 서진의 손을 탁 쳐버렸어요. 당신 손 치워요. 더러워서 어떻게 우리 애를 만져. 아버님, 지금은 응급 상황이라서. 닥쳐요. 당신 같은 여자가 어떻게 간호사를 해? 병원장 불러와요. 당장. 그 순간 응급실 의사 김철민이 나타났어요. 40대 초반의 김철민은 이 병원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이었죠. 무슨 소리가 이렇게 시끄러워요? 의사 선생님, 이 간호사 좀 보세요. 미혼모래요, 미혼모. 이런 사람이 어떻게 환자를 돌볼 수 있어요? 김철민은 서진을 찬찬히 쳐다봤어요. 평소에도 서진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그였거든요. 한서진 간호사, 환자 가족이 불편해하시니까 다른 간호사로 교체하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 이미 처치가 진행 중이라서. 말 안 들려요? 당신 때문에 환자 가족이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서진은 할 말을 잃었어요. 의학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인데 단지 미혼모라는 이유만으로 환자에게서 손을 떼라니요. 결국 다른 간호사가 투입됐고 서진은 구석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환자 아버지는 계속해서 서진을 노려봤습니다.
앞으로는 저런 간호사 안 보이게 해주세요. 우리가 병원비 내고 치료받는데 기분 나쁘게 왜 그래요? 새벽 4시 서진은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임신 8달의 몸으로 밤새 서 있는 것도 힘든데 이런 모욕까지 당해야 하다니요. 그때 화장실 문 너머로 동료 간호사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한서진 때문에 우리까지 욕먹는 거 아냐? 맞아. 환자들이 우리 병원을 어떻게 생각하겠어? 미혼모 간호사를 고용하는 병원이라고. 차라리 본인이 그만뒀으면 좋겠어. 왜 계속 버티고 있는 거야?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겠지. 혼자 애 키우려면. 그래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 나라면 진작 그만뒀을 텐데. 서진은 화장실 칸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환자들의 시선이, 모든 것이 칼날처럼 날카로웠거든요. 그날 아침 집에 돌아온 서진은 침대에 쓰러졌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배도 자꾸 당겼어요. 아가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 때문에 너도 힘들지? 뱃속의 아이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서진은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오후에 산부인과에 갔더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보네요. 조기진통 징후가 보여요.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겠어요. 조기진통이요? 그럼 위험한 건가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계속 이런 상태라면 조산할 위험이 있어요. 특히 야간 근무는 절대 안 돼요. 서진은 막막했어요. 야간 근무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의사는 야간 근무를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병원에 돌아가 박명순에게 의사 진단서를 보여주자 그녀는 비웃듯 말했어요. 조기진통이라 정신력이 약한 거 아닌가요? 다른 임산부들은 다 잘만 일하는데. 수간호사님, 의사가 야간 근무는 위험하다고.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낮 근무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간호사들은 뭐가 돼요? 박명순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서진을 포기한 상태였거든요. 일주일만 기다려보세요. 컨디션 회복되면 다시 야간 근무하겠습니다. 일주일? 그 일주일 동안 누가 당신 일을 대신해 줄 건데요? 그날 저녁 서진은 홀로 앉아 생각했어요. 과연 이 모든 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아이가 태어나면 상황이 나아질까? 아니면 더 악화될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희망의 끈을 놓기엔 너무 이른 거니까요. 2000년 2월 15일 밤 서진은 평소와 다른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배가 규칙적으로 당기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예정일까지는 아직 이틀이나 남아 있었죠. 설마, 아직 아니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더욱 강해졌어요. 10분 간격으로 오던 통증이 어느새 5분 간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응급실 야간 근무였던 서진은 진통을 참으며 일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새벽 2시쯤 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갑자기 쪼그라 앉은 서진을 본 당직 간호사 이미영이 다가왔어요. 서진아, 괜찮아? 얼굴이 새하얘. 미영 언니, 저 진통이 온 것 같아요. 뭐, 지금 예정일이 아직 안 됐잖아.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아프기 시작해서 이미영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산부인과로 가자.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야간에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었거든요. 응급실 당직에 김철민만 있을 뿐이었죠. 김 선생님, 한서진 간호사가 진통이 시작됐어요. 김철민은 짜증스런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요? 하필 야간에?
산부인과 전문의는 내일 아침에나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분만실로 데려가세요. 내가 확인해 볼게요. 하지만 김철민의 태도는 영 못마땅했어요. 진찰을 대충 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네요. 하루 이틀은 더 걸릴 것 같은데? 하지만 선생님, 진통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그냥 진통제나 놓고 지켜보죠. 괜히 호들갑 떨 필요 없어요. 서진은 황당했어요. 자신의 몸 상태를 자신이 제일 잘 아는데 의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새벽 4시 진통은 더욱 심해졌어요. 이제 3분 간격으로 밀려오는 통증의 서진은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으악, 미영 언니, 정말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미영이 다시 김철민을 불렀지만 그는 여전히 시큰둥했어요. 아직 일러요. 초사는 원래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 간호사가 의사한테 의료 가르치려고 해요? 내가 언제까지 경험했는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양수가 터졌습니다. 서진의 다리 사이로 따뜻한 액체가 쏟아져 나왔어요. 아, 양수 터졌어요. 이제야 김철민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뭐, 벌써? 이상하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기는 세상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으악, 머리가 나와요. 서진은 혼자서 아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간호사로서의 경험은 있었지만 자신이 직접 출산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었거든요.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새벽 시간이라 병원에는 최소 인원만 있었어요. 그마저도 다른 환자들 때문에 바빴죠. 김철민은 우왕좌왕하며 말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 산부인과 전문의한테 전화해야겠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아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이미영이 소리쳤지만 김철민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어요. 사실 그는 산부인과 경험이 거의 없었거든요. 결국 서진은 혼자 힘으로 아기를 낳아야 했어요. 이미영이 옆에서 도우려 했지만 전문 지식이 부족했죠. 서진아, 힘내. 조금만 더. 으악. 아파요. 정말 아파요. 새벽 5시 30분, 드디어 아기가 세상에 나왔어요. 작지만 건강한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가야. 우리 아가.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품에 안았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차가운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김철민이 뒤늦게 나타나 아기 상태를 확인하더니 중얼거렸어요. 다행히 별 이상은 없네요. 그런데 참, 이런 상황에서 애를 낳다니. 그의 말투에는 동정보다는 귀찮음이 묻어 있었어요. 선생님,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잘못했다기보다는 좀 더 신중했어야죠. 혼자 애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서진은 할 말을 잃었어요. 출산 직후라 몸도 힘든데 이런 말을 들어야 하다니요. 아침이 되자 병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서진이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한서진이 애 낳았다고? 야간에 혼자 낳았다면서? 대단하네. 그런데 아빠는 언제 와? 면회객 명단에 없던데? 아빠가 누군지 모르잖아. 미혼모라니까. 복도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을 서진은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데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박명순 수간호사가 나타났어요. 고생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병원에 있을 건가요? 네. 출산휴가는 당연히 무급이고 병실료도 내야 하잖아요. 계속 있으면 부담되죠? 서진은 깨달았어요. 병원에서조차 자신과 아기를 반기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내일 퇴원할게요. 그게 좋겠어요.
그리고 복직할 때 연락 주세요. 야간 전담으로 배치할 테니까. 박명순이 나간 후 서진은 아기를 내려다봤어요. 작고 연약한 생명체가 자신을 믿고 있었죠. 아가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만 서진도 몰랐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자신이 누구인지, 아기의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그 모든 비밀이 밝혀질 거라는 거요. 그날 밤 서진은 아기와 둘이서 조용한 병실에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죠.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요. 2000년 2월 16일 오전 9시 서진은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엄마가 된 기분이 아직도 낯설었죠. 작고 따뜻한 생명체가 자신의 품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게 신기하기만 했어요. 그때 복도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려왔어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죠. 저게 뭐야? 군용차 맞나? 왜 이런 데 와? 어머, 저기 봐. 정복 입은 사람들이, 간병인들과 환자 가족들이 창가로 몰려들어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서진도 궁금해서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검은색 승용차 서너 대가 일렬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 군용차까지.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죠. 저거 혹시 국방부 차 아닌가? 태극기 달린 거 봐. 진짜 정부 차량이네. 그런데 왜 우리 병원에 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서진은 아기를 품에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왠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오전 9시 30분 갑자기 병원 로비가 소란스러워졌어요. 경비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병원장이 직접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병원장님이 직접 나와? 뭔 일이길래 저렇게 난리야? 그때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군 정복을 입은 한 남자가 당당하게 걸어 나왔어요. 어머나, 저 사람 누구야? 계급장 봐. 장관급이잖아. 설마 국방부 장관? 복도 전체가 술렁였어요. 평생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인물이 직접 나타났거든요. 윤태호 국방부 장관. 50대 후반의 그는 군인 특유의 꼿꼿한 자세로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어요. 눈빛에는 흔들림이 전혀 없었죠. 장관님, 이쪽으로 오세요. 병원장 최민호가 안내했지만 윤태호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향했어요. 한서진 간호사 어디 있습니까? 윤태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박명순 수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게 장관님께서 왜 한서진을?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닙니다. 어디 있느냐고 했습니다. 윤태호의 말투는 명령조였어요. 30년간 군 생활을 해온 사람의 위엄이 묻어났죠. 3층 산부인과 병실에 안내하세요. 일행이 3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복도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뒤따라갔습니다. 이런 구경거리를 놓칠 리 없었거든요. 서진은 병실에서 이 모든 소동을 들었지만 자신과 관련된 일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뭔가 큰일이 났나? 왜 이렇게 시끄럽지?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간호사들과 의사들, 그리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서진이 당황하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군 정복을 입은 위엄 있는 남자. 윤태호였습니다. 순간 서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 얼굴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아니, 정확히는 사진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유품 중에 있던 오래된 사진에서 말이에요. 어머니,
설마. 윤태호는 천천히 서진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눈빛이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아까까지의 차가운 군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서진아. 그 한마디에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당신이 누구세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윤태호는 서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국방부 장관이 한 간호사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딸, 고생 많았다. 딸이요? 그래. 너는 내 딸이야, 서진아. 병실이 술렁였어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장관님의 딸이라고요? 박명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한서진은 제 딸입니다. 윤태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서진은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내 어머니 이영희가 그렇게 말했을 거야. 하지만 난 살아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를 찾고 있었어. 이영희요? 어떻게 저희 어머니 이름을.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거든요. 윤태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20대 젊은 군인과 예쁜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이 사진 기억나니? 내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거와 똑같은 거야. 서진은 그 사진을 보자마자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유품함에 있던 그 사진과 정말 똑같았거든요. 정말 아버지세요? 그래, 서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윤태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30년간 찾아다닌 딸을 드디어 만났다는 감격이 밀려왔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국방부 장관의 딸이 우리 병원 간호사였다고? 그럼 그동안 우리가. 박명순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동안 자신이 장관의 딸에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했거든요. 윤태호는 서진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 아버지가 지켜줄 테니까. 그때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윤태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손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아이가, 네, 제 아들이에요. 내 손자구나. 윤태호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강인한 군인의 손에 안긴 작은 생명체. 그 순간 병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운명의 첫 만남이었어요. 병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어요. 모든 사람이 윤태호와 서진 부녀의 재회를 지켜보고 있었죠. 하지만 가장 충격받은 건 병원장 최민호였어요. 장관님, 정말 한서진 간호사가 따님이신가요? 최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럴 만도 했죠.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거든요. 윤태호가 천천히 최민호를 돌아봤어요. 그 순간 최민호는 얼어붙었습니다. 최 원장, 당신과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죠. 윤태호의 말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죠. 서진은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정말 제 아버지세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 당시 상황이 복잡했거든. 윤태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30년 전 이야기를 꺼내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1970년 내가 중2 시절이었어. 내 어머니 영희와 만났을 때 말이야. 어머니를 어떻게. 영희는 군 부대 근처 식당에서 일했어. 난 그곳에서 식사를 하다가 내 어머니를 만났지.
서진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평생 궁금했던 아버지 이야기였거든요. 처음 본 순간부터 알 수 있었어.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걸 말이야. 윤태호의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젊은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죠. 하지만 당시 군에서는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어. 계급이 낮은 장교들은 특히 더. 그럼 어떻게? 비밀리에 만났지. 2년 동안 몰래 교제했어. 그리고 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윤태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감정이 복받쳐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 사랑하는 여자와 아이까지 생겼으니까. 박명순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사람이 돌아보니 윤태호의 비서관이 서 있었죠.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서관이 앞으로 나왔어요. 1972년 장관님이 소령으로 진급하실 때였습니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 반대 세력이 있었어요. 반대 세력이요? 서진이 물었어요. 네. 장관님의 빠른 진급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은 장관님의 약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혼모와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군 생활이 끝날 상황이었어요.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보수적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지금 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윤태호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정했어. 영희와 헤어지고 너희를 숨기기로. 숨긴다는 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시키고 생활비를 대주기로 했지.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모르는 사이로 지내야 했어.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럼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신 게 미안하다, 서진아. 정말 미안해. 그런데 어떻게 지금 저를 찾으신 거예요? 윤태호는 최민호를 노려봤어요. 그건 최 원장이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요. 최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실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서진이 깜짝 놀랐어요. 한서진 간호사가 입사할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윤 장관님의 딸이라는 걸. 병실이 다시 술렁였어요. 어떻게 알았죠?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그때 모든 걸 말씀하셨어요. 서진은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어머님께서는 딸이 간호사가 되어 이 병원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최민호가 말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뭐죠? 윤태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윤 장관님께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딸이 평범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당신은 내 딸이 고생하는 걸 그냥 지켜봤단 말입니까? 장관님, 그게 미혼모라고 차별받는 것도 야간 근무만 시키는 것도 다 알고 있으면서 윤태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30년간 쌓인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거든요. 딸이 혼자 아이를 낳는 것도 모른 척 했단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장관님. 하지만 어머님의 유언이. 유언? 그게 유언이라고요? 윤태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내 딸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데도 모른 척 하라는 게 유언이라고요? 서진이 윤태호의 팔을 잡았어요. 아버지, 진정하세요. 어머니도 나름의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서진아, 넌 너무 착해.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윤태호는 서진을 꼭 안았어요. 이제는 아버지가 지켜줄 거야. 더 이상 혼자 견디지 마. 그때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며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장관님, 딸을 찾으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미혼모 간호사가 장관님 딸이라는 게 맞나요?
지금까지 왜 숨기고 계셨나요? 순식간에 병실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죠. 윤태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늘 오후 2시에 국방부에서 공식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그때 모든 걸 설명드리죠. 지금 한 말씀만. 내 딸과 손자가 쉬어야 합니다. 물러서세요. 윤태호의 위험에 기자들도 조금 뒤로 물러났어요. 서진아, 이제 집으로 가자.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집이요? 그래. 아버지 집. 내 집이야. 서진은 아기를 안고 윤태호를 따라 나섰어요. 복도에는 수많은 사람이 몰려 있었지만 이제 그들의 시선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더 이상 동정이나 멸시의 시선이 아니라 경외와 부러움의 시선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윤태호가 말했어요. 서진아,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네, 아버지. 드디어 서진에게도 봄이 오고 있었어요. 국방부 청사는 그날 오후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윤태호 장관의 긴급 기자회견 소식이 전해지자 모든 언론이 몰려든 거였죠. 장관님 딸이 미혼모 간호사였다니 이거 완전 특종이야. 30년간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는 거잖아. 시청률 대박 나겠는데? 기자들의 흥분된 목소리가 브리핑룸에 가득했어요. 오후 2시 정각 윤태호가 단상에 올랐어요. 평소와 달리 그의 표정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장관 윤태호입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개인적이면서도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윤태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한서진 간호사는 제 딸입니다. 브리핑룸이 웅성거렸어요. 예상했던 말이지만 직접 들으니 충격이었거든요. 30년 전 저는 어린 나이에 사랑하는 여자와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군 내부 상황상 공개할 수 없었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지만 윤태호는 계속했어요. 그 결정으로 인해 제 딸과 그 어머니는 30년간 고통받았습니다. 특히 제 딸은 아버지 없이 자라며 온갖 차별과 편견에 시달려야 했어요. 윤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국가를 위해 가족을 버려야 했던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는 제 딸을 지키는 게 국가를 지키는 일입니다. 제 딸이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제가 평생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이런 개인적인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는 장관은 처음이었거든요. 질문 받겠습니다. 한 기자가 일어났어요. 장관님, 그럼 지금까지 따님의 존재를 모르셨단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왜 지금 공개하시는 건가요? 윤태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제 딸이 미혼모라는 이유로 병원에서 차별받는 걸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을 받았나요? 야간 근무만 강요당했고 동료들로부터 따돌림 당했으며 출산 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병원장은 제 딸의 정체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상황을 방치했습니다. 이때 한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장관님 정치적 입지에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윤태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치적 입지보다 중요한 게 가족입니다. 저는 장관이기 전에 아버지입니다. 그 순간 브리핑룸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만약 제 과거가 문제가 된다면 언제든 사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을 지키는 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뉴스는 온통 이 이야기로 도배됐어요. 국방부 장관, 미혼모 딸 위에 모든 걸 공개.
30년 숨겨진 비밀, 아버지의 눈물. 가족을 위해 정치 생명 걸겠다는 윤태호 장관. 국민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와, 진짜 멋있다. 저런 아버지를 두고 싶어? 요즘 정치인 중에 저렇게 솔직한 사람이 어디 있어? 딸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진다. 온라인 댓글창은 윤태호를 지지하는 글들로 넘쳐났어요. 한편 병원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최민호 병원장은 급히 직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심각합니다. 국방부 장관님께서 우리 병원을 언급하셨어요. 박명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원장님,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겠어요. 과연 최악의 상황이 닥쳐왔어요. 다음 날 아침 보건복지부에서 감사팀이 파견된 거였죠. 지방국립병원 직장 내 차별 실태 긴급 감사. 미혼모 간호사 차별 사건 전면 조사. 언론의 관심이 쏟아지자 병원은 하루아침에 구설수에 올랐어요. 그 시각 서진은 윤태호의 관사에서 아기와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넓고 따뜻한 집에서 제대로 된 산후조리를 받는 것은 꿈만 같았죠. 서진아, 컨디션은 어때? 윤태호가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며 물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아버지. 이렇게 편하게 지내도 되나 싶어요. 당연히 그래야지. 넌 이제 떳떳하게 살면 돼. 그때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지방국립병원 최민호 원장이 오늘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서진이 깜짝 놀랐어요. 병원장이 사표를? 당연한 결과야.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될 거고. 뉴스는 계속됐어요. 또한 해당 병원 수간호사도 징계 절차에 들어갔으며 보건복지부는 전국 병원의 직장 내 차별 실태를 전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윤태호가 서진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서진아. 내가 당한 일이 헛되지 않게 할 거야. 아버지, 앞으로는 미혼모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를 바꿀 거야.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날 저녁 윤태호는 서진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서진아, 내일 기자들이 인터뷰 요청을 했어. 어떻게 생각해? 인터뷰요? 내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 물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서진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동안 숨어서 살았는데 이제 세상 앞에 나서야 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죠. 해볼게요, 아버지.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래, 우리 딸답구나. 윤태호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자. 서진은 아기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둡던 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마치 새로운 희망을 말하는 것처럼요. 아가야, 이제 우리에게도 진짜 가족이 생겼어. 할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아기는 엄마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더 이상 차가운 세상이 아니었거든요. 2000년 2월 20일 KBS 메인 뉴스 스튜디오. 서진은 생애 처음으로 전국에 방송될 인터뷰를 앞두고 있었어요. 손에 든 물컵이 살짝 떨리고 있었죠. 긴장 많이 되시죠? 괜찮아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앵커 김혜진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평생 숨어 살던 사람이 갑자기 전국에 얼굴을 드러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한서진 씨, 준비되셨나요? 네, 해보겠습니다. 빨간 불이 켜지고 방송이 시작됐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 화제가 된 윤태호 국방부 장관의 따님 한서진 씨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카메라가 서진을 비췄어요. 그녀는 깊게 숨을 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심경이 어떠신지요? 아직도 꿈 같아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었으니까요. 김혜진이 부드럽게 질문을 이어갔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모르고 사셨다면서요? 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돌아가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고아라고 생각하고 살았죠.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서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어요.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씩 하시면서도 제 교육비는 절대 아끼지 않으셨거든요. 전국의 시청자들이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특히 같은 처지의 미혼모들은 눈물을 흘리며 봤죠. 간호사가 된 이유도 어머니 때문인가요? 네. 어머니가 아프실 때 돌봐드리는 간호사들을 보면서 저도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다면서요? 서진이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야간 근무만 배정받았고 환자들도 저를 기피했어요. 어떤 분은 미혼모가 어떻게 간호사를 하느냐고 하시기도 했죠. 김혜진의 표정이 안타까워졌어요. 출산할 때도 힘드셨다고요? 네. 야간에 혼자 진통이 시작됐는데 제대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 혼자서 아이를 낳아야 했죠. 이 대목에서 전국의 시청자들이 분노했어요. 온라인 게시판에는 실시간으로 댓글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말이 돼? 임산부를 저렇게 대한다고?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무 잔인하다. 저런 차별이 있어도 되나? 김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말씀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서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이야기는 아직 하기 어려워요. 다만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된 건 제 선택이었어요. 힘든 선택이셨을 텐데요. 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제 아이니까요. 그때 김혜진이 핵심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가 뭔가요? 서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전 단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요. 상황이 어렵긴 했지만 제가 바란 건 단 하나였거든요. 어떤 건가요? 아이와 함께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이 한마디가 전국을 울렸어요. 단순하지만 절절한 바람이었거든요. 지금은 어떠세요?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많은 게 달라졌어요. 하지만 가장 달라진 건 마음가짐이에요.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이제는 당당해졌어요. 제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미혼모라는 것도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김혜진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같은 처지의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서진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당당하게 사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어주세요. 인터뷰가 끝나자 전국에서 반응이 쏟아졌어요. 진짜 대단한 여자다.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지? 우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용기를 얻었다. 우리나라 미혼모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겠어. 특히 미혼모 단체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서진 씨가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셨어요. 이제야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방송 이후 각종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어요. 하지만 서진은 신중하게 선택했죠. 2주일 후 MBC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조용한 영웅들에 서진이 출연했어요. 한서진, 그녀는 조용한 영웅이었습니다.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어요. 소리 없이 견뎌온 세월, 혼자서 감당해낸 무게, 그리고
아이를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 다큐멘터리는 서진의 일상을 따라갔어요. 아기를 돌보는 모습, 윤태호와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새로운 꿈을 키워가는 과정까지. 이제 저는 의료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서진이 카메라 앞에서 말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처지의 환자들을 도우고 싶거든요. 특히 미혼모들이 병원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사회적 변화가 일기 시작했어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미혼모 차별 금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각 병원에 교육을 의무화했어요. 앞으로 출산 과정에서 미혼모에 대한 차별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한 미혼모 지원 제도도 대폭 확대됐어요. 양육비 지원과 취업 알선, 그리고 보육시설 우선 입소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서진의 용기 있는 증언이 사회를 바꾸기 시작한 거였어요. 한 달 후 윤태호는 서진에게 말했어요. 서진아, 내가 세상을 바꾸고 있어. 제가요? 그래. 내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실제로 전국에서 편지와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한서진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아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서진은 이 모든 반응을 보며 깨달았어요. 자신의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아버지. 그래, 우리 딸. 이제 시작이야. 2000년 4월 어느 봄날 서울의 한 대형 병원 로비는 분주했어요. 그곳에서 일하는 의료사회복지사 한서진은 환자 가족과 상담을 막 마친 참이었죠. 한서진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희망을 얻었어요. 상담을 마친 미혼모 환자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서진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언제든 힘들면 연락하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벌써 3년이 흘렀어요. 서진은 간호사를 그만두고 의료사회복지사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처지의 환자들을 돕는 일이었어요. 엄마, 배고파요. 5살이 된 아들 민준이가 서진의 치마를 잡아당겼어요. 이제 제법 의젓해진 모습이 기특했죠. 알았어, 민준아. 엄마 일 끝나면 할아버지랑 함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할아버지 오세요? 응, 오늘 할아버지가 민준이 보러 온다고 하셨어.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할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이었거든요. 오후 6시 병원 로비에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윤태호가 정장 대신 편안한 캐주얼 옷을 입고 들어오고 있었죠. 할아버지, 민준이가 달려가 윤태호의 품에 안겼어요. 우리 민준이 오늘도 씩씩했니? 네.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할아버지 주려고 가져왔어요. 민준이가 배낭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가족 그림이었는데 할아버지와 엄마와 자신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죠. 와, 정말 잘 그렸구나. 할아버지가 보물처럼 간직할게. 윤태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끼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일찍 오셨네요. 서진이 다가오며 말했어요. 오늘 일찍 끝났어.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특별한 날이요? 민준이 유치원 발표의 날 아니야? 내가 어떻게 놓치겠어. 윤태호는 손자의 발표회를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어요. 국방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거든요. 유치원에 도착하자 다른 학부모들이 윤태호를 알아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호기심 어린 시선이 아니라 따뜻한 관심이었죠. 어머, 민준이 할아버지시죠?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멋있으시네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공개하시던 모습 감동이었어요. 윤태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발표회가 시작되고 민준이가 무대에 올랐어요. 우리 가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는 거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민준이에요. 민준이의 당당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제 가족을 소개할게요.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엄마가 있어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는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항상 바쁘지만 저를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는 정말 멋진 할아버지가 계세요. 민준이가 객석의 윤태호를 가리켰어요. 할아버지는 나라를 지키는 중요한 일을 하세요. 하지만 저와 놀아주는 시간도 꼭 만들어주세요.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감동받고 있었거든요. 우리 가족은 처음에는 엄마와 저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할아버지도 계세요. 민준이가 밝게 웃었어요. 엄마는 말했어요. 가족이란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윤태호는 눈물을 훔치며 박수를 쳤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평소 자주 가던 작은 한식당이었죠. 민준아, 오늘 발표 정말 잘했어. 고마워요, 할아버지. 근데 할아버지, 엄마가 말했는데 예전에는 엄마를 찾지 못했다면서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윤태호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응, 그래. 할아버지가 바보였어. 엄마를 찾지 못해서. 그럼 저도 못 만났겠네요? 그랬을 거야. 다행히 이제는 만났잖아. 민준이가 윤태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 앞으로 절대 안 헤어져요. 그럼 민준아, 할아버지가 약속할게. 서진은 이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풍경이었거든요. 식사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태호가 서진에게 말했어요. 서진아, 요즘 어때? 일은 잘 되고 있고? 네, 정말 보람 있어요. 제가 도운 분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는 모습을 보면 뿌듯해요. 그래,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거야.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용기를 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윤태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원래 강한 아이였어. 나는 그냥 옆에서 지켜봐 준 것뿐이야. 그때 민준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할아버지, 우리 진짜 가족 맞죠? 당연하지, 민준아. 서진이 아들을 안아 올렸어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야. 윤태호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민준이를 재운 후 서진과 윤태호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아버지,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뭘?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 저희 때문에 힘든 일도 많았을 텐데. 윤태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단 한 번도 없어. 오히려 그동안 너희를 모르고 산 게 후회돼. 정말요? 그래. 너와 민준이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아버지를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우리 서진이 참 많이 컸구나. 이제는 나보다 더 당당해. 네, 이제는 제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서진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밤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윤태호의 딸이고 한민준의 엄마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유치원에 가기 전에 할아버지에게 안겨 인사했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너도 민준아. 할아버지가 사랑한다. 윤태호는 출근길에 차 안에서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완전한 가족이 됐다고.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다고. 병원에 출근한 서진은 새로운 환자와 상담을 시작했어요. 또 다른 미혼모 환자였죠. 선생님, 저도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제가 그 증거예요. 서진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세상은 변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따뜻한 봄 햇살이 병원 창문으로 스며들었어요. 새로운 희망과 함께 서진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심은 희망의 씨앗은 계속 자라나고 있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면서요.